안녕하세요. 랩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랩차트 미술사를 쭉 해오면서 드디어 7,000분의 구독자를 달성하는 기념으로 랩차트 미술사를 총정리, 아니죠. 랩차트 미술사를 중간 정리할 겸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작품 10점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제 혼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우선 CNN이나 또는 각국의 미술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서 거기에 제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10작품을 짧게나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도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1위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의 인기는 이미 여러분도 알아차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나리자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년 루브르에 와서 모나리자를 보는 관객의 수를 보면 아마 설득이 되실 겁니다. 모나리자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작업기간은 대략 1503년부터 1519년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프랑스의 루브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녀의 신비한 미소이겠죠. 하지만 그 미소만이 이 최고 유명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피렌체 상인이었던 프란시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자 게라딘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요. 만약 그녀의 정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설명글과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따르면 이 그림은 상반신 초상화 중에서는 모델에 매우 가깝게 초점을 맞춘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다빈치가 최초로 개발한 스푸마토 기법으로 채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초상화들보다 더 자연스러운 초상의 입체감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셨습니까? 20세기 이전의 역사가들은 모나리자가 예술계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911년에 전 루브르 직원이 초상화를 훔쳐 2년 동안을 숨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절도 사건으로 인해 모나리자는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대중에게 셀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위는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차지했습니다. 1495년부터 98년까지 약 3년 정도 걸린 이 작품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에 있는 벽화입니다. 오리지널 르네상스맨인 다빈치는 이 목록에 2번 등장한 유일한 예술가입니다. 종교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예술적 주제였던 시대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어 놓은 마지막 시간을 묘사한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거대한 프레스코화로 높이 4.6m, 너비 8.8m로 수도원의 주방벽에 그려져서 더 빠르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교한 복원 작업에 의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원한 유산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 프레스코 벽화는 2번의 전쟁 위협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의 군대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식당의 벽을 표적 연습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인해 밀라노에 있는 도미니카 수녀원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의 지붕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살아남으면서 수년 동안 공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생명력이 강했던 그림이죠. 세 번째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차지했습니다. 1889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현재는 뉴욕에 있는 모마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추상적인 이 그림은 반 고흐가 굵은 분놀림을 혁신적이고 대담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림의 눈에 띄는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꿈꾸는 듯한 소용돌이를 치는 분위기는 수십 년 동안 예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데요. 이 기법을 사용한 달과 별들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시를 느끼게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을 때 프랑스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물리학계에서 풀지 못했던 기류의 현상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풀어줬다고 하는 학계의 해석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로 불리던 화가가 그 어려운 물리학적 현상을 해석하다니 이 점 무척이나 신기하네요. 4위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드 뭉크의 절규가 차지했습니다. 이 그림은 1893년에 그려졌는데요. 현재는 노르웨이 국립박물관과 뭉크 박물관에서 순환 전시 중입니다. 먼저 뭉크의 절규는 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박물관의 블로그에 따르면 2점의 유화 시리즈와 2점의 파스텔화, 그리고 다수의 판화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파스텔화 중 하나가 경매에서 1억 2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뭉크의 절규는 모나리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도 2번이나 도난당했습니다. 이 도난 사건들로 인해 오히려 무명의 절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작품의 중성적인 인물은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는 것보다 자연에서 발산되는 아름다움의 놀란 모습을 그렸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뭉크가 일몰 산책을 하다가 느낀 경험에서 나온 영감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극적인 붉은색의 전용 노을이 뿜는 절경에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답니다. 자, 5위는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차지했습니다. 게르니카는 1937년에 그려졌고 이 그림은 마드리드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남북전쟁 중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 마을에 대한 독일 나치 공군의 공중폭격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4번이나 수정될 정도로 피카소가 심혈을 들여 그린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독특한 피카소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의 공포에 대한 확고한 조사로 인해 20세기 문화와 역사책의 필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 대하여 이것은 알고 계셨나요? 게르니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보관을 위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카소는 민주주의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림의 체류를 연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오랜 독재자 프랑코 장군이 사망한 지 6년 만인 1981년 마침내 마드리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6번째는 오스트리아 대표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차지했는데요. 이 그림은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그려졌습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어퍼 벨베데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 작품은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 유행을 하던 그림들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상징주의자이자 아르노보 화가에 가까웠던 클림트가 그의 황금 시기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비잔틴 시기에 예술적 영향을 받았으면서 실물 크기의 커플이 입은 매우 장식적인 옷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키스를 통해 클림트가 주장하려 했던 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사랑에 대해 그가 우화적으로 바꿔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신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그의 성격과 행동 때문에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보다도 저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키스는 판매형이 아니지만 그의 다른 작품들은 엄청난 액수에 사고 팔리곤 했습니다. 한 사례로 미국 유명 언론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수집품이던 아델 블록 바우어트의 초상화를 1억 5천만 달러에 팔아서 무려 6천만 달러의 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미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이 작품은 1665년에 그려졌고 현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모리슈이스에 있습니다. 베르미르의 진주 귀걸이 소녀의 인기는 종종 모나리자와 비교되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 작품은 모나리자와는 다른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프마토 기법을 사용한 다빈치의 모나리자와는 달리 베르미르의 이 작품은 유화 물감을 아주 단순하게 사용한 명작이라고 합니다. 파란색과 금색 터번과 큼직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그녀 뒤에 어두운 배경만 있어 진주 귀걸이가 작품의 초점을 이루게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진주 귀걸이는 이 그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진주 귀걸이는 이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그의 또 다른 작품인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에도 나타납니다. 역사학자들은 베르메르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이나 무대 세트, 그리고 심지어는 모델들도 중복해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그림은 1485년 이탈리아의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명작은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레 갤러리의 우피치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비너스의 탄생은 상위 10위권 중 가장 오래된 그림이자 가장 감각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명화는 당시 부유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피렌체 지역의 통치자였던 메디치 가문이 주문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스타일과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결합한 보티첼리는 거대한 가리비 껍질에서 나오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셨나요?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동시대 사람들의 다른 작품들과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시에 인기 있던 나무 대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때 누드화는 매우 드물었답니다. 그가 그린 비너스는 그녀의 알몸을 과감하게 노출하고 그녀의 길게 흐르는 머리카락과 그녀의 가장 친밀한 신체 부위를 살짝 가리는 손을 뺀다면 당시의 어느 그림들보다도 대담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라스 메리나스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현재 소장 중이고요. 1656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드리드는 10점의 작품들 중 유일하게 2점을 소유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리나스입니다. 라스 메리나스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의 가장 큰 그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의 복잡성은 수세기 동안 미술평론가와 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초상화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스페인 왕족의 그룹 초상화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벨라스케스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또한 라스 메리나스는 특이하게도 후대에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는 알고 계셨나요? 라스 메리나스는 1621년부터 1665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했던 필립 4세에 의해 의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대범하게 포함시킨 그런 작가는 벨라스케스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 바티칸의 시스테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는 1508년부터 1512년에 그려졌습니다. 저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시스테나 예배당 천장 부분에 그려졌는데요. 이 장면은 두 팔을 뻗은 채 손가락이 거의 닿는 신과 아담을 묘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복제된 이미지 중 하나죠. 아담의 근육질 형태는 미켈란젤로의 다른 재능을 암시합니다. 그의 다비드상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일 것입니다. 조각가로 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그의 라이벌이던 다빈치를 능가하는 회화 솜씨를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죠. 알고 계셨습니까? 시스테나 예배당의 천장은 여러 세기에 걸쳐 촛불 연기에 노출돼서 무척이나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1989년에 끝난 길고 광범위한 청소 후에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원래 사용했던 밝고 생생한 색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르네상스 이후 최고의 유명작들을 간략히 훑어보면서 어느 정도 미술의 흐름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나라들로 여행을 가셔서 직접 작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레차트 미술사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어린아이들 같은 그림 탑 10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